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3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2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신묘월 정유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일간 정화가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정화가 될 것이고, 자,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는 병화가 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저께도 공부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지화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 같은 것은 등축지화로 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양화인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렬하고 강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화인 정화도 화이긴 하지만 병화에 비해서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병화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기를 발산할 수 있다고 하면 음화인 정화는 누군가의 생조가 있어야지만 정화의 빛을 오랫도록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가장 강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죠. 뭘 잘하냐면 금을 단련하는 것만큼은 아무리 양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공력이 없고요. 금을 단련하는 것은 오로지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이다. 정화는 금을 다스리는 데서 있어서만큼은 굉장한 큰 공력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병화와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단 신왕하게 되면은 열기가 너무 강렬해지게 되면 사주 전체가 조열해지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로 하는 수는 병화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임수를 얻어서 열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 임수를 얻게 되면은 수보 양광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임수든 병화든 개수보다는 임수를 더 좋아하게 되는데, 참고로 병화 예를 들어서 4, 5월 같은 경우에는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을 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수로서는 보강하는 것이고 개수로서는 조후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 사주의 특성상, 일간의 특성상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간 정화가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월령을 보면은 항상 격국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묘목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됩니다. 목생화의 관계니 당연히 저거는 인성이 되겠지만은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력의 조화가 맞지 않으니 저거는 편인이 되죠. 편인 격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화 자체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양이 징기한 그러한 시절에 있기 때문에 일간 정화 자체가 내적으로 세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인목하고는 달라서 목과는 달라서 저 묘목은 승목이 되기 때문에 자칫 승목이 많아지게 되면 목왕화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승목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벽갑인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일간이 간목인데 벽갑인정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벽갑인정은 일간이 정화일 때 쓰는 것이고 간목이 정화를 보면은 벽갑인정이라기보다는 목화통명이 된다, 또는 경금 정화를 같이 보게 되면 간목을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일간이 간목인데 예를 들어서 벽갑인정 그러면 일간인 나를 쪼개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쓴다? 화목 땔감으로 쓰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화를 얻었습니다. 묘 5월의 승목이라 정화가 자칫 목왕하식 또는 승목에 의해서 질식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일단 오화라고 하는 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어디다 연지 오화에 통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병화가 정관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간 자체가 이렇게 묘의 생을 받고 오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가 겁재인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화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병화를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화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병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탈광이 돼서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 자, 근데 이제 월간에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편자가 있는데 병화하고 합을 해버렸습니다. 신금은 신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병화도 병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탐합망생, 탐합망극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탐합망극 또는 탐합망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합판을 하고 극하지 않고 합판을 하고 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무토가 있으면 병화가 무토기토가 있으면 병화가 무토기토를 생해줘야 되는데 합판을 하고 토를 생하지 않고요. 신금도 수를 보게 되면 수를 생해야 되는데 합판을 하고 수를 생하지 않습니다. 신금이 목을 보면 목을 극해야 되는데 합판을 하고 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병화도 뭐 화가 금이 있으면 금을 이렇게 극해야 돼요. 화극금 해야 되는데 뭐 한다 합판을 하고 극하지 않는다. 둘은 묶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는 점.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일지에서 유금을 얻어서 묘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요거 이제 묘충이 돼서 목도 뭐 문제가 생겼고요, 금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점. 그랬던 뭐 일간 오화 정화가 오의 뿔을 둬서 오화를 건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지장이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주 원국에 저렇게 충이 되어 있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한 가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사주 원국의 관성인 수기가 부족해서 봄에 춘한이 든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화 묘월생 편인격이 될 것이고요. 자칫 목왕화식 목다화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화를 얻었기 때문에 뭐 목왕화식이 될 정도는 아니다. 병화가 투출된 것은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가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묘월에 오화까지 있는데 굳이 병화가 겁재가 투출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자기 빛을 빼앗긴다라고 하죠. 탈광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유금을 얻었기 때문에 묘유충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수기도 물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도 문제가 있겠다라는 점. 요거를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 생시에서라고 봤을 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경자시가 되겠죠. 이거 좌오 묘유를 다 갖췄습니다. 좌오 묘 유를 다 갖췄다. 이걸 사정격이라고 해요. 사정 방향으로 보면 자는 정북, 유는 정서, 묘는 정동, 오는 정남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바른 방향이 다 모였다고 해서 사정격이라고 하고요. 사정격이 돼서 입격하면 그다음에 대성하는 것이고 만약에 실격하게 되면 실격이 되게 되면은 사지전 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묘유충은 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좌우충은 되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를 얻어서 이제 건조해진 것은 어느 정도 구제했다고 보지만 묘유충을 구제하기가 좀 구제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겠고요. 요거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하고 유하고 합을 합니다. 본시 3합으로서 사유축 삼합을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 산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유축만 놓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완전한 삼합은 아니고요. 그래서 준삼합이라고 표현한다. 유축합이 되면은 요 묘충은 뭐가 된다? 구제가 된다. 구제. 충중봉합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중봉합이 돼서 저거는 묘충이 구제가 된다라고 하죠. 요거는 장점이 어느 정도 있겠고요. 수기가 축중에 있는 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수기가 부족한 단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남명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임진대운의 진중개수의 진중개수 유축 회금의 뿌리를
생을 받을 수 있는 임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사대우는 사유축 회금이 됩니다. 그죠? 갑오 을미대우는 수기가 이제 축중 개수 하나 정도밖에 없다 하더라도 유축 회금이 된다고 보면 뭐 세운에서 수가 들어오면 큰 문제가 될 바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충이 이렇게 구세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남자도 그렇고 여명도 그렇고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또 묘유충이 구제가 되지 않죠.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뭐가 됩니까? 정임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이 유금이 임수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유금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병신합, 정임합 그 구조가 좀 그렇게 되어 있다. 사주가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 묘유충 둘 다 걸립니다. 그리고 개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수운을 크게 만났을 때는 개수는 정화를 또 극할 것이니 묘유충의 개수 좋게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뭐가 되냐면 지지로 합이 있는데 육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유합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중봉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진유합금 진중개수를 또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병신합, 뭐 진유합 이렇게 해서 합이 뭐 2개 이상, 3개 정도 이상 되면 다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까지 뭐 다합으로서 합이 많아서 문제가 될 바는 아니고 진유합금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경우 갑오일미대우 또는 무술대운 때 수기가 좀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선택지에 넣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유축해금인데 이때는 지금은 사유해금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당연히 묘유충이 구제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을축시라든가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축중개수, 진중개수가 있어서 부족하더라도 암장된 그리고 진유합, 유축합한 금의 수를 생하는 그런 축중개수, 진중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수가 모자라서 큰일 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유화가면 그냥 순수한 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을사시는 충은 구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선택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병오시 또는 정미시는 이건 묘충 구제가 되지 않고 역시나 수가 부족해서 사주 전체가 너무 건조한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묘충은 구제가 되지 않는다. 신중에 있는 임수를 치용할 수는 있는 장점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해중에 있는 임수를 치용할 수 있다. 단 요것도 충이 구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묘충을 어떻게든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축시하고 갑진시가 제가 봤을 땐 좋은 것이고 그냥 그거 필요 없고 그냥 수가 부족한 건 어느 정도 해결하면 좋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경자시나 신해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